제곱분의 1은 2K제곱분의 1 더하기 2K 더하기 1제곱분의 1 더하기 해서 2K 더하기 8제곱분의 1까지의 합은 2A제곱분의 1보다 크고 2B제곱분의 1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2A제곱 빼기 2B제곱은 12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28은 2의 7제곱이고 2의 7제곱은 2의 7제곱 곱하기 1인데 1은 2 빼기 1이므로 2의 7제곱 곱하기 2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를 하면은 2 8제곱 빼기 2 7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2A 제곱 빼기 2B제곱의 형태와 같으므로 A는 8, B는 7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각각 8, 7을 대입하면은 이 A가 있는 항과 B가 있는 항은 각각 이렇게 되고, 그리고 2K제곱분의 1 가운데 식은 2K 더하기 8제곱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해서 2 8제곱까지의 합을 곱한 이런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을 모두 더하면은 511이 돼서 이 가운데 항은 2K 더하기 8제곱분의 511이 되고, 이 부등식에서 각각 역수를 취하면은 이 8제곱은 511분의 2K 더하기 8제곱은 이 7제곱보다 크고 이 8제곱보다 작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양변에 2K 더하기 8제곱은 2K제곱 곱하기 2 8제곱이기 때문에 양변을 2 8제곱분의 511로 곱하면은 2K제곱은 2분의 511보다 크고 511보다 작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는 8밖에 없으므로 답은 8이 됩니다. 2와 8분의 1이 2와 K 플러스 8죠. 식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A랑 B 구한 값 아래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식에서 2K제곱분의 1은 2K 더하기 8제곱분의 2의 8제곱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2K 더하기 8제곱분의 1로 이 괄호로 묶으면은 2K 더하기 8제곱은 2K 더하기 8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면은 1이 되니까 1로 놓고, 그리고 그 순으로 2K 제곱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한 값이 됩니다. 됐어? 네. 단어 이해됐어요? 단어 뭔지 알아요? 저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K, A, B가 있을 때 2A분의 1이 2K분의 1 플러스 2K분의 플러스 1부터 해서 2K 플러스 8분의 1까지 더한 값보다 작고. 잠깐 다시 얘기해볼까? 네. 식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부터예요. 부등호부터 얘기해보세요. 부등호 부분은 2A분의 1이 2K분의 1, 이 A분의 1이요? 2의 A제곱분의 1, 2K제곱분의 1
이게 2k 플러스 1제곱 이 부터 시작해서 2에 2k 플러스 8제곱분의 1까지 더한 값이 2b분의 1보다 작은 것에 만족할 때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은 128일 때 128일 때 2의 7제곱인 2의 7제곱 잠깐만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128 이거 a하고 b요. 문제 설명 기자 다시 하세요. 오늘 잘 들어? 자연수 KAB가 2K 제곱분의 1부터 2K 더하기 8 제곱분의 1의 합은 2A 제곱분의 1보다 크고 2B 제곱분의 1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만족하고 2A 제곱 빼기 2B 제곱이 12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디부터예요? 처음부터 하세요. 자연수 KAB가 있을 때 2의 a제곱분의 1이 2k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k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1 해서 2k 플러스 8제곱분의 1을 모두 더하는 값이 2b분의 2의 b제곱분의 1을 만족할 때 2a 마이너스 2b가 12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셋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부등식이 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니? 어디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아요. 얘를 기준으로 말하면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아요. 네,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죠? 얘를 기준으로 읽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2k제곱분의 1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1 네? 혼란스럽게 쓰여. 아니요. 2k제곱분의 1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1분의 1부터 2k 플러스 8제곱분의 1만큼 더한 값이 2의 a제곱분의 1보다 크고 2의 b제곱분의 1보다 작을 때 만족할 때 2a 마이너스 2b가 12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A 아니잖아. 자꾸 제곱을 빼먹을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은 128일 때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28이 2의 7제곱이기 때문에 2의 7제곱은 2의 7제곱 곱하기 1로도 할 수 있는데 먼저 1은 2-1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와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12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8이고 b가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의 8제곱분의 1이 결국엔 이런 식이 나오고 이런 식이 2의 8제곱분의 1보다 크고 2의 7제곱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런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k 플러스 8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k 플러스 8에다 곱하기 1을 하면 이수가 되고 k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렇게 서로 곱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묶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지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야. 설명할 때 생략이 많이 되네. 어떤 게요?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생략되는 부분이 많다고. 2의 제곱을 곱하면은 여기가 2의 k 플러스 8제곱만큼이니까 2의 k 플러스 8제곱에서 이만큼을 뺄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k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가 2의 제곱만큼 없어지면은 2의 제곱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6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8제곱까지 하면은 결국엔 2k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너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다른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설명하고자 하는 게 지수인지 미시인지 응? 알려주세요. 어떻게요? 어, 할 수는 있는데 가운데 있는 식을 분배로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2의 8제곱은 응. 2의 8제곱 플러스 k니까 2의 8제곱 플러스 k에다 마이너스 k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요만큼이 되잖아요. 2의 k 플러스 8에서 k를 뺀 값이 2 8제곱이니까 2 8제곱 이게 여기랑 곱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k 2의 k제곱분의 1만큼까지 다 곱한 거 아니에요? 이게 k 플러스 8제곱이죠? 네. 이게 k제곱 플러스 8이 아니잖아. 네. k 플러스 8제곱이라고 해야 되지? 네. 오, 근데 자꾸 k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방금은 잘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 섞이고 있고. 그래. 그렇게 되면 여신이 되는데 그러면은 2의 8제곱분의 2 이런 숫자가 되는데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한 게 511인데 곱셈이기 때문에 12로 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8제곱분의 511이 되고 이 값이 2의 8제곱분의 1보다 크고 2의 7제곱분의 1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2의 8제곱이 511분의 2의 k 플러스 8제곱보다 511분의 2의 k제곱 2의 k 플러스 8제곱이 2의 8제곱보다 작고 2의 7제곱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나눠주기에 2의 8제곱으로 나눠준 후에 511을 곱해주게 되면은 2의 k 제곱이 511보다 크고 2분의 511보다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k의 값은 8입니다. 이거예요. 부등식 읽기 힘들어요? 아니요. 자, 이거예요. 가세요. 쌍방평 A, B, C가 있을 때 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나오는 삼각형은 A,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줄 때 어떻게 회전시켜요? 반시계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다시 보면 50도를 넘지 않게만. 그럼 저 모양이 말고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그 문제에서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고만 나와 있는데요. 아니야. 맞는데요. 점 A를 중심으로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고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점 A죠. 그거를 아니,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막 회전을 시켜도 저 모양이 나올까? 아니요. 그치? 다시 해보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점 A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켰을 때의 도형을 삼각형 A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할 때 AB와 B 프라임, C 프라임이 평행할 때 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10cm와 13cm가 주어졌는데 각 B와 각 B, B 프라임이 서로 각으로 같고 또 각 B, A, B 프라임이 각 B 프라임과 같기 때문에 같은데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그래서 B가 B 프라임인데 따라서 여기와 여기가 같기 때문에 닮은 것을 A, B, D와 B 프라임 D가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프라임은 10cm가 되는데요.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A, B 프라임은 A, B와 같아요. 그러면 13cm에서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의 관계, 파란색과 빨간색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10cm면 여기도 10cm가 되고 이건 C, 이는 13 빼기 10이 됩니다. 닮은 다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서로 여기와 여기가 닮은 얘기 하셨나요? 네. 그러면 어떤 닮음이에요? 네, 어떤 닮음이에요? A 닮음이요. 각이 서로 같죠? 각각으로. 그 후에 B와 B 프라임이 같다고 설명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닮음이면은 서로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B 프라임이 A B 프라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다시 붙이면 서로 같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빨간색 세로도 이 파란색 색깔과 그러니까 각 B와 각 B 프라임과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B하고 AD가 서로 길이가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서로 닮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B 프라임 D와 BE가 또 서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BD 플러스 DE가 B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D와 BA가 서로 하나씩 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AB가 10cm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전시키면은 다시 또 AB 프라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AB 프라임이 10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AB 프라임이 BE와 서로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AB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네.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는 닮은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하나를 닮은 삼각형 아니 이등변 삼각형에서 하나의 길이와 하나의 길이를 더하기 하나의 길이와 하나의 길이를 더하면 똑같아요. 근데 굳이 이거 푸는데 닮음이 필요한가요? 네. 어디 쓰이는데요? 닮음이 필요한 곳이 삼각형 DB 프라임 2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증명할 때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반문하면 안 돼. 너의 생각을 말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니까 B랑 B 프라임 그 닮은 안 구하고 각 D, B 프라임 1랑 각 B랑 같고 이 각 네. B랑 같으니까 이 B가 각 D, E, B 프라임이랑 같으니까 각 D, B 프라임 1랑 D, E, B 프라임이랑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날 수 있죠. 그럼 닮음이 굳이 왜 찾아야 돼요? 아, 저거는 그럼 굳이 닮을 필요 없긴 하네요. 음. 6번 문제는 삼각형 ABC가 있고 점 A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삼각형 ABC를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AB', C'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AB와 B', C'이 평행하고 선분 AB의 길이가 10cm, BC의 길이가 13cm일 때 선분 C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선분 AB랑 C', B'이랑 평행하므로 각 BA, B'이랑 C', B'A랑 억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 AB이랑 각 B'E, B도 억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각 B'과 B는 회전시키기 전과 후의 각으로 대응각으로 각 B'이랑 각 B가 크기가 같으므로 각 각 B랑 B'이랑 같고 이 각 B랑 DE, B'이랑 같으므로 삼각형 B, B'E는 선분 B, B'과 DE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각 B랑 B'이 같으므로 각 B'과는 BAD가 같아서 삼각형 DAB 또한 선분 DB와 DA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과 DE가 길이가 같게 됩니다. 선분 AB'은 선분 AB와 대응변으로 길이가 같으므로 선분 AB'이 10cm가 돼서 선분 BE도 10cm가 돼서 선분 CE의 길이는 13cm 빼기 10cm인 정답은 3cm가 됩니다. 22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내부에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홀을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래 n이 뭐라고요? n이 3일 때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정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해서 왜 개수를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정n각형에서 어쩌면 호의 길이를 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호의 개수를 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L3 플러스 L3에서부터 L20까지의 합이 A 파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n이 3일 때 저 도형이 저 정삼각형 안에 있는 저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네, 이 이 둘레가 LN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L3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꼭지점이 3개 있으므로 중심으로 그린 이 각 꼭지점들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호로 그린 호가 3개가 되므로 3 곱하기 1의 둘레인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 호 하나의 길이가 됩니다. 이 호가 L3이므로 3개가 있어서 계산을 해주면 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L4는 호가 4개 있으므로 4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정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므로 계산하면 2파이가 되고 L5도 계산을 하면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이므로 5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360분의 108이 돼서 계산을 하면 3파이가 됩니다. 이걸 보면 이 ln의 값이 n 곱하기 n 곱하기 1 곱하기 360분의 n분의 이 정n각형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인 360분의 n분의 180 괄호 열고 n-2 괄호 닫고가 됩니다. 그러면 360분의 n분의 180 n-2는 360이랑 n을 곱해서 분자로 가고 이 위에 있는 180 괄호 열고 n-2 괄호 닫고가 분자로 분자로 가서 2n분의 n-2가 되고 그래서 n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n분의 2-2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단히 하면 괄호 열고 이 ln이 괄호 열고 n-2 괄호 닫고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L3은 파이, L4는 2파이, L5는 5를 대입해서 3파이, L6은 4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쭉 구해보면 L20까지는 18파이가 됩니다. 그럼 파이에서부터 18파이까지 모두 더하면 171파이므로 정답은 A 파이가 171파이가 돼서 A 값은 171이 됩니다. n이 1이면 어떻게 해요? n이 1이면 정일각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져요. 정일각형은 그냥 선 하나 그린 거예요. 이렇게 손 하나 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상한 이번 문제는 판별의 길이가 2인 정인각형의 내부에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호를 그려서
대입하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L3에서는 이 둘레에서 변이 총 3개이므로 3을 곱하고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것이 부채꼴이므로 중심각의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데 지금 r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이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이게 정삼각형이 되므로 한 변의 길이가 60이기 때문에 360분의 60으로 계산을 하면 파이가 되고 L4도 4 곱하기 2파이 곱하기 360분의 90으로 2파이가 되고 L5도 5 곱하기 2파이 곱하기 360분의 108로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ln일 때 이 n을 정하지 않았을 때 ln의 길이를 구하면은 ln은 이 n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80분의 이 정인각형의 한 각의 크기인 한 내각의 크기인데 이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n분의 180 곱하기 n 빼기 2이므로 360분의 n분의 180 n 빼기 2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 분수는 360분의 n분의 180 n 빼기 2이므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분모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분자가 되므로 분자가 돼서 약분을 하면은 2n분의 n 빼기 2가 돼서 이 n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n분의 n 빼기 2가 돼서 계산을 하면 n 빼기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L3부터 L20까지는 파이, 2파이, 4파이, 4파이 해서 18파이까지 되고 그러면은 그를 모두 더하면은 171파이가 돼서 답 A는 171이 됩니다. 기술 이거 했어? 뭐요? 가운데 거 했어? 아니요. 저도 기술 오빠가 안 했어요. 기수가 더 잘하고 21번 문제는 이 A와 B는 자연수이고 8 곱하기 5n제곱 곱하기 2n 빼기 2제곱 더하기 2n 빼기 1제곱 곱하기 3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제곱을 정리했을 때 A 곱하기 Bn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위치 2인 항을 보면은 2n 빼기 2제곱 더하기 2n 빼기 1제곱인데 2n 빼기 1제곱은 2n 빼기 2 곱하기 2이므로 그러면은 총 2n 빼기 2가 3개가 있는 것이 되므로 이 식은 3 곱하기 2n 빼기 2제곱이 됩니다. 왜 왜 2n 마이너스 2제곱이 왜 3개 있는 거예요? 2n-2 곱하기 2는 2n-2 제곱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3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제곱도 같은 방법으로 3n제곱 더하기 3n제곱 곱하기 3이 되므로 4 곱하기 3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각 수를 각 항에 대입을 하면은 8 곱하기 5n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n 빼기 2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n제곱이 되는데 이 8은 2세제곱이고 4는 2n
2n제곱 곱하기 2n 더하기 3제곱 곱하기 3n 더하기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수에서 나머지 지수가 n이 되도록 남은 수들을 분리를 시키고, 그럼 이 5n제곱, 2n제곱, 3n제곱은 가로를 쳐서 묶으면은 2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n제곱이 되는데, 계산을 하면은 24 곱하기 30n, 따라서 a는 24, b는 30이 되므로 24 더하기 30은 54가 돼서 답은 54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저기 5의 n제곱 곱하기 2의 n 플러스 3제곱 곱하기 거기 부분이 아래로 내려갈 때 n이 붙여지는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n이 붙여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 n 더하기 3제곱은 2n제곱 곱하기 2세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를 분리를 시킨 거고요. 3n 더하기 1제곱도 3n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네. 문제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8 곱하기 5n제곱 곱하기 2n 빼기 2제곱 더하기 2n 빼기 1제곱 곱하기 3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제곱이라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 곱하기 b n제곱이고 a 더하기 b는 자연수입니다. 8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2의 n-2제곱 더하기 2의 n-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이 a 곱하기 b의 n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와 B의 값을 따로 구하는 게 문제예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 잠깐만. 듣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빨리 안 줘. 2의 n-2제곱 플러스 2의 n-1제곱은 2의 n-2제곱 플러스 2의 n-2제곱 곱하기 2로 2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n-2가 총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n-2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3 곱하기 n-2예요. 네. 3 곱하기 2의 n-2제곱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3도 3n 플러스 3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은 3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3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3n이 총 4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n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8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n-2제곱은 2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의 n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3과 3n을 묶어주고 5는 그대로 내려가고 8과 4는 각각 2의 제곱이므로 여기에 다시 묶어주게 되면은 5n 곱하기 2n 플러스 3제곱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2의 세제곱은 이 수를
각각 분리시킬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각각 서로 분리를 시켜주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전체 n 제곱일 때 제곱입니다. 이때 이 수를 풀어서 하게 해주면 24 곱하기 30의 n제곱이 되는데요. 따라서 A는 24가 되고 B는 30이 되므로 답은 54가 됩니다. 했는데요. 저거요? 이제 이걸 해서 가네? 지금 기수만 했잖아. 반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홀을 그리고 그 홀을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구하게 하면 잠깐만요. 네. 저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내부에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홀을 그려 그 홀을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라고요? 정삼각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네. 혜리야 이거 네 문제잖아. 네. 이거 문제는 왜 질문할까? 문제가 저 L3에서 L20까지 더한 값이 A 파일 때 A 값을 구하는 거. 그렇군요. L3부터 L20까지 더한 수가 A 파일일 때 A를 구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L3은 먼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파이 R 제곱 2파이 R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중심각의 크기는 한 60도가 360분의 60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 곱해주게 되면은 360과 3 그리고 2와 180 해서 서로 60분의 60도가 60분의 60도가 되는데 그래서 L3은 파이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호의 중심각은 90도이기에 360분의 90은 이 수를 각각 나눠주게 되면 2파이가 됩니다. 또한 L5는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360분의 호의 중심각의 크기가 108도가 되는데 이 수를 다 곱해주게 되면은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Ln은 n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360분의 n분의 180 괄호 열고 n-2 괄호 닫고가 됩니다. 이 분분수를 쉽게 고쳐주면 n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n분의 n-2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수를 조금 더 쉽게 나타내게 되면은 n-2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를 다 대입하게 된다면 L3은 파이가 되고 L4는 2파이가 되고 L5는 3파이가 되고 L6은 4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L20까지 해주게 되면은 파이부터 18파이까지 모두 더하는데요. 이 숫자가 171파이가 되므로 A는 171이 됩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이 12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식을 이용해서 a, b의 값을 구해주면 이 128이 2의 7제곱이므로 2의 7제곱은 2의 7 곱하기 1이 되고 이 1이 2 마이너스 1이어서 2의 7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1 괄호 닫고가 됩니다. 그러면 괄호를 분배법칙으로 풀어주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가 8, b가 7이 됩니다. 그럼 a와 b를 각각 1차 부등식에 대입을 하면 부등식에 대입을 하면 2의 8제곱 분의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수들을 2의 k 플러스 8제곱 분의 1로 묶어주면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8제곱 분의 1이 1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부터 2의 8제곱까지 됩니다. 이 수가 2의 8제곱분의 1보다 크고 2의 7제곱분의 1보다 작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수를 계산을 해주면 이 수들의 합이 511이므로 이 k 플러스 8제곱분의 511이 됩니다. 이 수가 2의 8제곱분의 1보다 크고 2의 7제곱분의 1보다 작게 됩니다. 역수를 취해주면 511분의 2k 플러스 8제곱이 2의 8제곱보다 작고 2의 7제곱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2의 이 세 변에 511을 곱해주고 2의 8제곱을 나눠주면 2 k제곱이 511보다 작고 2분의 511보다 크므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은 8이 됩니다. 20번 문제는 260분의 11k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가 6의 배수일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60분의 11k를 26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이 됩니다.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인 13이 소거되어야 돼서 k는 1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가 6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인수 260을 소인수분해해서 수로 나타낼 값인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11k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6의 배수여야 합니다. 5와 13은 6의 배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 2의 제곱은 만약에 k가 분자가 6의 배수여야 된다고 해서 k에 6이 들어가면 6이 2 곱하기 3이어서 2랑 소거돼서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6에 있는 소인수와 같은 소인수인 2의 제곱을 6과 곱해줘야지 이 k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그 수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의 제곱인 6 곱하기 4인 2제곱을 넣는 거고요. 이 6의 소인수가 2 곱하기 2랑 3이잖아요.
그래서 2와 3과 2랑 3이 이 분자에 들어있으면 같이 곱해줘야지 분자의 6의 배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1K를 12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6의 배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잖아요. 2의 괴소가 돼서 이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6에 들어있는 소인수들을 같이 곱해줘야지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가 6의 배수가 돼서 6 곱하기 2의 제곱을 곱해서 24가 됩니다. 그러면 K가 24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13의 배수이면서도 K가 13의 배수이면서도 24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럼 13과 24의 최소 공배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이 됩니다. 13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13의 두 수를 곱한 값인 312가 K가 됩니다. 질문 없어요? 없어요. 다음은 기수과 발표하자. 19번 문제는 직선 L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ABC가 있고 그리고 이 ECD가 직각삼각형이고 이 BD는 한 3분입니다. 이 도형을 직선을 기준으로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p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때 3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값 DEC가 45도이므로 삼각형 CDE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됐고요. 따라서 EC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도형을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은 이거와 같은데 여기서 이 원뿔대하고 이 원기둥이 만나는 점에서 점을 G라고 하고 이 점에서 직선 L로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FG랑 CD랑 평행함으로 이 각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뭘요? 그 회전시켰잖아요. 근데 네. 왜 저런 모양이 나와요? 회전시키면 그 원기둥 아래 있는 모양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이 직사각형 부분을 1회전 시키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직각삼각형 부분도 1회전을 시키면은 아, 네. 되셨죠? 그러면은 FG랑 CD가 평행해서 이 각 EGF도 45도
그런데 이 잠깐만요. 이 원기둥을 보면은 BC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이 AE 길이도 4cm가 돼서 이거 원래면은 이걸 돌리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A가 있어서 지금 이 원기둥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4cm가 돼서 FG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4cm가 된다고요? 네, 어디 반지름이 4cm가 돼요? 이 원기둥 위에 있는 이 원이 아, 네. 그래서 이 FG도 이 원기둥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4cm가 되는데 이 FE랑 FG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FE의 길이도 4cm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도형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더하기 이 원뿔대의 부피인데 원기둥의 부피부터 보면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여서 이 파이 r 제곱 h가 되는데 h는 높이고 r은 반지름이어서 이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되고 높이가 4여서 16파이 곱하기 4를 하면은 부피는 6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이 원뿔대의 넓이는 이 원뿔을 이걸 연장을 시켜서 원뿔을 만들면은 원뿔대 넓이는 큰 원뿔 빼기 작은 원뿔이고 이 원뿔의 넓이는 원기둥의 넓이의 3분의 1이어서 3분의 파이 r 제곱 h가 되기 때문에 이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은 3분의 이 반지름이 8cm이고 높이도 8cm여서 이 8제곱 곱하기 8제곱 파이가 이 원의 넓이가 되고 높이가 8이어서 3분의 64 곱하기 8파이가 되기 때문에 3분의 512파이가 되고 그리고 작은 원뿔은 이 원기둥 안에 있어서 64파이의 3분의 1이어서 이 원뿔대의 부피는 3분의 512 빼기 64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448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의 넓이를 구하면은 3분의 640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P는 3분의 640이어서 3분의 640에 3을 곱하면은 3P는 640이 됩니다. 삼각형 사각형 A, B, D, B가
센티미터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BC의 길이는 4cm인데 여기가 45cm이기 때문에 45cm요. 45이기 때문에 삼각형 ECD는 직각이 되는 삼각형입니다. 이때 회전시켜주면은 여기는 회전시켜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를 회전시켜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합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때 이 F는 G에서 이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할 때 이 FG는 직각 이등 삼각형이에요. ECD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런데 이때 이 수선의 발이 아니라 수선의 발인데 수선의 발이면서 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8c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4cm가 되는데요. G에서 성분 EC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중점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네요.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CG에도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45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빗변이 서로 마주보는 각이 같고 서로 90도이고 또 그다음에 그래서 RHA 약분이요. 뭐가요? FGC를 또 삼각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이 변의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서로 90도이고 또 45도 같기 때문에 RHA 합동돼요 서로. 그러면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겠죠. 그럼 여기 4cm면 여기도 서로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8cm라고 했기 때문에 이 F의 길이와 FC의 길이가 같게 하면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4cm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RHA가 뭐야? RHS가 뭐야? RHA는 R은 이거가 뭐야? 변 밑변 아니요. 뭐예요? R은 right 앵글의 R이야. right 앵글. 변 앉아서 질문하세요. 질문 뭐예요? RHS, RHA가 뭐냐고 질문해야지.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90 직각 아니 왜 안트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니? R 직각 R이 직각 right 앵글이라고 했잖아. 네 너가 RHS랑 RHA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안트라고 한 건데. A는 각이고 S는 변이에요. 질문이 뭐야? 내가 질문한 거. 네 내가 질문한 게 뭐니? RHA 합동이 뭔지요? 어, 네 뭐야? R이 직각이고
H는 서로 마주보는 각 하나.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앉아서 질문하세요. RHA 합동인 거예요. 기수 나와서 질문 받아. RHS, RHA 합동에 대해서 설명해줘. RHA는 그 직각삼각형끼리 그 쓰이는 그 합동에서 합동 조건인데 이 R은 직각이고 H가 빗변이고 S는 변으로 직각과 변과 빗변과 빗변 외 한 변이 같은 그 합동 조건이고 RHS는 직각, 빗변, 직각 외에 또 다른 각이 같은 이 합동 조건입니다. 이해가죠? 네. 응. 그래서 서로 같으래요. 아니지. 너가 모르는 걸 이해했으면 다시 말할 수 있어야지. RHA 합동이 있는데 R은 각, 직각 그리고 H가 빗변 그리고 A가 각이 되는데 서로 그러면은 EFG하고 만약 FC를 잇는 GC를 잇는 선 하나를 그리면 FGC가 FGE와 서로 RHA 합동이잖아요. 왜요? 네? 왜? 같고 FG가 공통이고 또 90도 90도로 같고 또 여기 전체 생각해 보면은 180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로 하나를 긋게 되면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45도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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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여기가 45도인 건 이미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서로 RHA 합동으로 같은데 다시. 네? 이해가 안 돼. 그 만약에 GC를 있는 성분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FG가 공통이고 그리고 G에서 C도 선을 하면은 또 각 GFC는 9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90도가 되게 되면은 90도가 되게 하고 또 GC를 있는 각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 이 GC에서 이 각 G가 90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요? 아니 90도가 되는데요. 왜요? 네? 왜? 여기가 45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 이렇게 하면은 얘가 45도가 되고 이 직각 이렇게 쓰면 C에서 이 뒤에 내린 수선의 발의 G라고 하면 돼요. G는 어떻게 찾은 점이야? C에서 ED에 내린 수선의 발이 G야? 네. 그 중점 C에서 이 뒤에 중점을 이 뒤에 중점을 G라고 하면 ED의 중점이 G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 아니, 물어보는 거야. ED의 중점이 G냐고. 현우야, G는 어떻게 찾은 점이니? 저 그림에서? 여기 A, B, C, E의 회전축과 회전을 했을 때 응. 회전을 한 것과 E, C, D가 회전을 한 것에 그 맞는 점이 그 서로 겹치는 점. 그럼 그게 왜 중점이야? 그러면은 여기 써도 돼요.
돌리게 되면은 여기가 4cm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4cm가 되잖아요. 잠깐만요. 네. 풀이를 듣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푸는 거 같은데. 맞아? 풀이 들었어? 네. 그런데 왜 RHS, RHA를 사용해? 여기가 4cm란 걸 증명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문하는 건 너가 모르는 거야. 필요해요. 근데 여기가 4cm가 되는데 아까 45도고 여기가 90도면 여기 45도가 되어 있잖아요. 직각그림을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4cm면은 여기가 4cm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으면 여기 점은 중점이 돼요. 왜요? 4cm만큼 이동했고 거기서 직각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게 중점이 돼? 여기가 8cm면 여기는 8cm잖아요. 직각이면 사각형이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이 A, B, C, E를 회전시키면은 B가 여기도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B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여기가 4cm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까지의 길이도 4cm가 돼요. 그럼 거기서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직각대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찍히는 이 D와 이 선이 만나는 교점이 중점이에요. 맞아요. 맞아. 앉으세요. 네. 순서로 다시 읽어. 어디요? 처음부터. 후번 문제는 이 직선 L이 있고 그리고 이 직사각형 ABCE와 직각삼각형 CDE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에서 이 회전축 L을 중심으로 이 1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모형의 부피를 P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때 3P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먼저 삼각형 CDE에서 각 BEC의 크기가 45도이므로 삼각형 CDE는 직각이 이등된 삼각형이고요. 이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모양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눌렀을 때 이 AE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원과 ED의 교점을 G라고 하고 G에서 EC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그 수선의 발을 F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F 그러니까 GFE의 크기가 90도가 돼서 이 FG와 CD는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각 EGF도 각 EDC와 같이 45도가 될
삼각형 EFG는 직각이 등근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AE의 길이가 4cm인데 이 도형에서 위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FG의 길이도 똑같이 4cm가 돼서 FE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원기둥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원기둥부터 구하면은 이 밑면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서 아래 4를 대입해서 16파이가 되고, 높이는 4cm이므로 16파이 곱하기 4로 64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됐고, 그리고 원뿔대는 원뿔대 위쪽에서 더 보조선을 그려 이 큰 원뿔을 만들고, 큰 원뿔에서 이 원뿔대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빼야 하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512, 작은 원뿔의 부피는 이 아까 구한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므로 3분의 64가 돼서 3분의 448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분의 640파이가 돼서 이 P는 3분의 640이 되기 때문에 3P는 640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응. 완전 처음부터요. 완전 처음부터. 네. 삼각형 A, B, D, E가 있을 때, 사각형 A, B, D, E가 있을 때 1을 회전시켰을 때의 부피를 P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3파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45도라는 것이 주어졌고, 이건 90도이기 때문에 각 D는 45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삼각형 CDE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이 사각형을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FG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AE의 길이가 4cm라고, 그 BC의 길이가 4cm면은 똑같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AE의 길이도 4cm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A부터 E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FG의 길이는 FG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4cm입니다. 직각 EFG가 직각이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4cm가 되면 EF도 4cm가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원기둥의 넓이를 구하고, 이 원뿔의 넓이를 구한 상태에서 부피를 구한 상태에서 이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한 것을 빼면은 이 부피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R, 그렇게 되면은 16, 여기가 4cm이기 때문에 R 반지름의 길이인 16cm가 원의 넓이가 되고요. 원의 넓이 곱하기 4는 이 원 기둥의 넓이, 부피가 되기 때문에 64파이가 됩니다. 또한 이
깎이는 원분. 깎이는 원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이 부피에서 이 부피를 빼면 되는데요. 먼저 3분의 파이 그 512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요 원의 넓이는 64파이잖아요. 64파이 곱하기 8은 512가 돼요. 근데 여기서 64는 4 곱하기 4가 16이고 16에서 그 높이를 곱한 64인데 원 뿌리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512에서 64를 뺀 것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3분의 448파이가 나와요. 근데 이 원기둥과 이 넓이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448 플러스 64가 되는데 따라서 3분의 60파이가 돼요. 이게 p파이가 되기 때문에 3p를 구하기 때문에 3p는 640이 돼요. 문제 설명 한 번 해주시면 까먹었어요. 문제 설명 해주세요. 20번 문제가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 분수로 바꿨을 때 분자가 6의 배수가 될 때 가장 작은 K 자연수 K가 260분의 11K를 소수로 바꿨을 때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260분의 11K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분자는 6의 배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6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11K가 되는데요. 이 수는 어떻게 보면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